자, 오늘 내용은 그래서 총 요약 정리. 소설을 좀 오랜만에. 예전에 예습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전에. 예습 내용들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고, 스타링크가 원래 또 9월달, 6월달이었는데 9월달로 미뤄졌잖아요. 아마도 스타링크 쓸 일이 생길 겁니다. 생길 것 같고, 어제 나온 내용들이 핵심적인 힌트를 많이 줬는데, 확실히 그 신세력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겠죠. 예전 6.25 때는 완전한 또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한 또 영토 지배에 대한 그런 전쟁이었다면 기습적인 다가오는 분쟁은 신세력의 승리하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뛰어난 무기 많이 구매할 거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군사력으로만 보면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또 이제 전략적인 또 핵심적인 국가죠. 근데 이제 미국의 뛰어난 무기 많이 구매할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북한에서 아마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쟁 수행 비용들을 한국에서 결제를 해야 될 거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것 또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 영역인데 중국으로 자금이 가냐, 미국으로 가냐의 차이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대신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들을 끊어낼 수는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다수의 인프라들이 몰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자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오히려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격을 입는 거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어, 고래 싸움의 새우들이 등 터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예전 6.25 같은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됐고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높은 확률로 일단은 서울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서 국지전이나 뭐 예를 들어 대형 그런 것들 있죠. 언론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될 것 같고 겨냥을 해서 그 북한에서 날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리셋 코리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협상으로 인해서 그걸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한 뒤에 한반도 통일까지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두 가지를 겨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어, 이거는 좀 비극적이긴 하죠. 그 시나리오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비극적이긴 한데, 전 그렇게 올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완전 이제 못을 박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은. 뛰어난 무기 많이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약간 좀 샤라웃 같이, 그걸 뭐라고 하죠? 티베깅이라고 하나? 비슷한 걸 복수하는 방식이 뭐라고 하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오토펜 관련된 이것들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사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꼭두각시처럼 있어서 그걸 조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게이트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 만년필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자를 내어줬습니다. 의자를 내어준 곳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랑 이재명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두 분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만년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샤라웃 같기도 하거든요. 오토펜을 좀 겨냥한 거죠. 좀 상상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구세력과 신세력의 싸움에서는 전쟁 쪽으로 가면 무조건 신세력이 좋습니다. 어, 지금 푸틴 대통령처럼 신세력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상황 발생하면 구세력이 일궈놨던 그런 그 뭔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고 재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겨냥을 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오토펜을 겨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만년필로.
이거는 뭔가 샤라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 세례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평택, 캠브리지 부지 원하나 헌법상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이거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군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이런 암묵적인 샤라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 이걸 엄청 중대한 상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공개하는 순간 중국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어제 같이 나온 거죠. 어제 전 세계도 주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담에서요. 제가 카드를 내면 우린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를 내면 중국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카드가 뭔지는 아직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제 회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마 한반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말은 뭐냐면 양안 쪽에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만 한국과 북한에서 이렇게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핵전쟁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 부분만 일시적으로 파괴가 되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공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쇼도 칠 수도 있어요. 하이퍼리퀴드 거래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뭔가 좀 어쨌든 관세 같은 것들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에서 뭔가 움직여버리면은 우리 공개 카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그런 유사 분쟁 상황에서 그런 개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곧 다가오네요. 모든 게 이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국가 단위로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인물인데 갑자기 이걸 소설에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구세력, 신세력은 뭐고 뭐 전쟁 쪽은 뭐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져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원래 미국과 러시아는 반대 관계였는데 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까지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쵸? 이걸 이해를 좀 하시려면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관계로 보시면 되는데 신세력은 말 그대로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구세력의 완전한 그거를 이제 패배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곳들이 아마 이제 중국과 한국이 될 거거든요. 한반도와 이제 대만, 중국, 한국, 북한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양안이랑 한반도입니다. 양안, 한반도. 이 두 개가 핵심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한반도에서는 6.25 때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예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신세력이 승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전쟁적으로 하면 무조건 신세력이 승리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모르죠. 정말 최악이면은 그게 이제 한 번에 진짜 뭐 변수라고 한다면 최악이면 전 세계 나라가 9개에서 11개 국가로 쪼개져 가지고 흡수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 플랜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군 기지는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군 기지 공격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한국에서만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만. 그리고 그 영토에 대한 그런 분쟁 지역은 서울이 될 것 같고 이 서울이 된다면 어쨌든 많은 양의 방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쟁 수행 비용들을 한국에서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됐을 때는 사실 두 가지가 오는 거죠. 중국으로 흘러갈, 미국으로 흘러갈 자본 중에서 그게 미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자본들이 많이 잠식되어 있는 곳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분명히 증시도 폭락을 하게 되고, 코인도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도 상승을 할 겁니다. 강달러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날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적절한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핵화를 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는 핵을 날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도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발은 강력하게 하겠으나 북한에서도 협상 카드를 하나 가지고서 쥐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핵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상안에 대한 제시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도 크고, 그럼 수도권도 이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도도 이전될 가능성도 큰 거죠. 지금은 서울인데 뭐 세종시나 이런 곳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크고 스타링크를 사용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셔야 되는 거는 크립토도 보셔야 되겠죠. 갑자기 뭐 이유 없는 갑자기 폭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 그런 시그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정세는 이제 모든 결정 권한은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시작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한미일에 대한 긴밀한 동맹 강화에 대해서 샤라웃을 했고, 그 전에 북한에서는 일단은 내비쳤던 입장은 뭔가 좀 이제 을지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했고, 오히려 대남 확성기를 증가를 좀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도발의 정도가 크진 않았으나 뭔가 좀 이제 기습적으로 수도권을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뭐 땅 같은 것들 뭐 만들었다고 했죠. 수도권 침투용. 아마 이제 침투를 한다면 땅굴로 침투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정말 최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 리셋 코리아로 될 것 같아요. 세이브 코리아는 6월 대선에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군사 분계선 북측에서 이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보통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거 전쟁 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아마 땅굴 쪽이지 않을까요? 군사 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발파 작업 현황 유사시 수도권 침투용. 이거 2022년 2월 달 중순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용이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최전방 지역에서 집결해가지고 훈련하고 있다. 대규모 훈련하고 있다. 이거 곧 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일단 그때 무시했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세력들이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놓고 샤라웃일 수도 있어요. 샤라웃이 아니고 대놓고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얼마 전에 19일인가 MDL 부근에서 뭐 이제 북한이 뭐 자주 그쪽 지역은 많이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20명 정도가 내려와가지고 뭐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4일 뒤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고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떤 게 더 빠르냐면 오히려 트위터 X라든지 스레드라든지 인스타그램까지 모르겠는데 좀 스레드랑 트위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쪽에서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정보가. 요즘에는 예전에랑 다르게 SNS 다들 하잖아요. 오히려 그쪽에서의 소식이 더 빠르고 전파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뭔가 공개적인 오피셜보다도. 왜냐하면 4일 정도가 늦어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스스로 생각을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과 그거는 뭐냐면 그냥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다가 큰 분쟁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뭐 자본줄에 대한 영역일 수도 있고, 어, 결국에는 미중 전쟁의 그런 비슷한 신세력의 샤라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냐? 한강에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에. 데일리 한강이라고 해가지고,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를. 자, 여기서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요거. 라이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돌아가요. 이게 계속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나중에 막 여기서 뭔가 분쟁 상황 발생하면 시청자들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외국에서도? 이거 이란 이스라엘도 이란 쪽에서인가 이스라엘 쪽에서 그 미사일 날라왔을 때 막 몇만 명씩 보고 했단 말이죠. 아, 이게 약간 좀 쎄한 게 느껴집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모든 결정 권한은 이제는 북한에게 달려 있다. 노스 코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